안녕하세요. 주토피아 채널의 제이입니다. 오늘은 2020년 8월 미국 배당 투자일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배당 투자일지는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필요시에 포트폴리오 업그레이드를 합니다. 매월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하고 주식과 리츠, 채권, ETF로만 구성이 되어 있고 배당, 현금 흐름이 늘어나는 속도를 기록하는 일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총 포트폴리오 중에서 미국 ETF만 따로 모아서 쓰는 투자일지고요. 6월과 7월, 8월 자산 비교를 해보면 전에 알려드린 바와 같이 2020년도 상반기 투자 결산을 하면서 투자금을 많이 증액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 미국 배당 일지부터는 전달과 연속된 흐름을 보여드리기가 좀 어렵고 새로운 기록을 하는 걸 의미를 두고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다시 연속된 일지가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저번 달에 마지막으로 정산한 2020년 7월 17일 기준으로 캐피탈 게인 자본소득은 12.91%의 소득이 났고 6,600불 정도의 수익이 났었고요. 디비덴드 인컴 배당소득은 0.87% 482불이었고 합쳐서 토탈 리턴이라고 올해 수익률은 12.78%, 투자 수익금은 7,100달러 정도를 기록했었어요. 근데 7월 25일부터 거의 투자금이 3배 이상 늘었어요. 그래서 2020년 8월 25일에는 2020년 7월 25일부터 투자금 증액을 한 거를 기록을 한 건데 다행히 한 달 동안 캐피탈 게인이 1200불은 늘었네요. 캐피탈 게인은 7800불이 됐지만 퍼센테이지는 원금이 거의 3배 이상 늘었기 때문에 올해 수익이 4.2%로 떨어졌고 디비덴드 인컴도 떨어졌죠. 이것도 원금이 3배 이상 늘어서 그런 거고 그렇지만 절대치 배당금은 200불 정도 더 받아서 8월 25일까지 670불 정도를 받았고요. 캐피탈 게인과 디비덴드 인컴을 더한 토탈 리턴은 올해 4.58%, 투자 수익금은 8,500불 정도를 기록했어요. 전달보다 그래도 1,400불 정도 더 번 건 다행인 것 같고 원래 좀 더 수익이 났었다가 최근에 모든 자산들이 떨어지는 날이 있었어요. 그래서 수익을 많이 까먹은 편이에요. 전달부터 기록하고 있는 미국 배당 자산 현황을 보면 8월 전에 7월까지는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상승하는 그래프가 있었는데 갑자기 총자산이 너무 늘어서 그래프가 좀 많이 망가졌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다시 기록을 할 거니까 앞으로는 그래프가 좀 연속되게 만들어질 것 같고 투자 일지를 그냥 연속해서 쓰고 싶어서 이어서 하게 됐고 파란색이 원금이고 빨간색이 캐피탈 게인 자본소득이고요. 그러니까 시세 차익이죠. 디비덴드 인컴은 초록색, 예상연배당은 노란색으로 따로 선그래프로 그렸는데 예상연배당이 조금 고개를 들었는데 한 3배 정도 늘었어요. 3,000불 정도로. 2020년 1월 1일부터 누적 미국 배당 자산 현황을 보면 2020년 8월 일지는 8월 25일 기준이고요. 투자 원금은 12만 5천불이 늘어서 지금 17만 5천불 정도가 있어요. 전에는 그러니까 한 5만 불 정도 제가 가지고 있었나 봐요. 12만 5천 불이 더해져서 투자 원금이 현재 17만 5천 불이고 저도 이 숫자가 익숙치가 않은데 대략 원화로 따지면 한 2억 정도 되는 것 같네요. 그리고 캐피탈 게인은 전달 대비 779불이 늘어서 현재 7,800불 정도 기록하고 있고 배당소득 디비덴드 인컴은 전달 대비 188불이 늘어서 670불을 기록을 해서요. 이게 투자 원금이고 자본소득과 배당소득이 투자 수익이죠. 총 투자 수익은 8,400불 정도 나오겠네요. 그게 더해져서 총 자산은 18만 3,500불을 가지고 있고 이게 전달 대비 12만 6천불이 는 거네요. 그러니까 전달에는 한 5만 7천불 정도의 총 자산을 가지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지금 거의 3배 정도 늘었죠. 총 자산이. 다음 달부터 연속된 그래프가 나올 것 같고요. 지금 증액이 많이 된 부분이 단기 포트폴리오거든요. 예전에는 단기 포트폴리오 양이 적어서 그냥 장기 포트폴리오랑 섞어서 제가 업로드를 했었는데 지금은 단기 포트폴리오가 너무 많아져서 장기 포트폴리오의 결과를 왜곡시키는 경향이 있어서 장기 포트폴리오 위주로 포트폴리오 업그레이드를 말씀드리고 포트폴리오 리밸런싱도 장기와 합산이랑 따로따로 분류해서 한번 해보려 합니다. 어쨌든 장기 포트폴리오가 기존에 하고 있던 포트폴리오고요. 전달까지 쭉 이어서 연속해서 포스팅 하던 거죠. 2020년 목표는 위험자산을 50% 플러스 알파 정도로 할 예정이었고 2020년 8월에 장기 포트폴리오 비중은 위험자산은 전달 대비 2% 늘려서 51%, 안전자산은 2% 낮춰서
늘어서 49%를 기록하고 있고요. 위험자산은 주식과 리츠, 안전자산은 채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매달 일지마다 업로드를 했었는데 이번 달부터는 장기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따로 포스팅을 해볼게요. 포트폴리오의 비중이나 연속된 포트폴리오 투자를 궁금해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장기 포트폴리오만 따로 떼어서 앞으로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지수 ETF인 S&P 500 부는 4주, 지수 ETF인 DIA 다우지수죠. 한 주가 늘어서 5주, 기술주 ETF인 XLK가 이번에 신규 편입을 했어요. 6주가 늘었고요. 가치주 ETF 중에 소형 ETF인 VBR이 6주를 다 팔고 XLK로 종목 교체를 했어요. VBR이 계속해서 마이너스인 상태로 있어서 XLK로 종목 교체 못하다가 이번에 한참 가치주들이 반등할 때 드디어 플러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손해 안 나고 플러스인 상태에서 XLK로 종목을 교체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배당 ETF인 SCHD는 한 주를 이익 실현했고, 배당 ETF SPHD는 2주 늘어서 58주, 배당 ETF HDV는 15주 동일하고요. 가치주 ETF VTV도 6주, 그리고 리츠 ETF는 2주가 늘어서 VNQ는 25주, VNQI나 TLT는 변동이 없어요. 그래서 지수 ETF DIA를 한 주 샀고, 리츠 ETF VNQ 샀고, 기술주 ETF XLK 편입하고, 가치주 ETF VBR을 편입 제외를 했습니다. 종목 교체가 된 거고, 이 장기 포트폴리오가 매달 200만원 전후로 장기 자금이라고 생각하고 적립하는 포트폴리오고요. 20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는 미국 ETF를 매매하고 50만원 정도는 한국 ETF를 매매하거든요. 그 중에서 미국 ETF 매매한 일지고요. 기존에 쭉 올리던 전체 합산 8월 미국 ETF 리밸런싱 알아보면 부 같은 거는 똑같고, 여기 보면 많이 는 것들 있죠. DIA, SPHD, DGRW, 그 다음에 TLT, 요 4가지가 이번에 단기자금 포트폴리오에서 증액이 크게 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샀죠. DIA 55주나 샀고요. SPHD도 435주나 사서 615주. DGRW는 이번에 새로 편입한 건데 월배당 ETF고 배당 성장을 추구하는 ETF예요. 나중에 한번 ETF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단기자금 포트폴리오는 월배당 위주로 구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DIA, SPHD, DGRW, TLT 다 월배당이에요. 그래서 이 4가지 ETF가 좀 많이 증액이 됐어요. TLT 같은 경우 저번 달에 거의 1억 정도를 샀던 것 같아요. 453주는 샀죠. 장기자금 포트폴리오에선 TLT 하나도 안 샀어요. 근데 단기자금에서만 산 거고요. 부는 4주 똑같고, DIA는 55주 들어서 76주, XLK는 신규 편입이 12주, SCHD 한 주 이익 실현, SPHD는 435주 들어서 615주, DGRW는 391주 신규 편입했고요. HDV, VTV 같고, 가치주 VBR은 편입 제외, VNQ는 3주 사서 32주, VNQI도 똑같고, TLT는 비중을 높인 건 아닌데 새로운 신규 포트폴리오가 TLT 비중이 많아서 453주나 늘어서 전체는 675주를 가지고 있어요. TLT 자체로만 1억 이상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SPTL은 다른 포트폴리오에 편입이 된 건데 한 주가 늘어서, 이건 TLT랑 똑같아요. 두 가지의 미국 장기채 비교는 예전에 한번 업로드 한 적이 있고요. 한 주당 가격이 낮은 TLT라고 봐도 비슷한 미국 장기채예요. 8월 예상 연배당은 예전에만 해도 1,400 몇 불 정도 됐었는데 이번 달 증액이 많이 돼서 한 달에 1,700불이나 늘었어요. 그래서 3,174불이 1년 예상 연배당이 되고요. 미국 배당 ETF 총 자산은 12만 5천불 늘어서 18만 3천불 가지고 있고, 예상 배당률은 원래 2.6%였는데 TLT 비중이 너무 올라가서 배당률이 떨어졌어요. 1.83%로 떨어졌고, 다음 달부터 연속된 기록으로 좀 가치 있는 기록이 나올 것 같아요. 지금은 그냥 투자 자금이 많이 증액이 돼서 전체적으로 연속성은 별로 없어요. 지수는 DIA 매수했고, 배당 SPHD, DGRW 다 단기자금에서 매수한 거죠. 그리고 XLK는 신규 편입, TLT도 많이 매수하게 됐고, 이것도 단기자금 때문에. 이제 심플리 월스트리트닷컴에서 미국 배당 투자일지를 한번 리뷰해 볼게요. 이번 달 총자산은 18만 3천불 정도로 많이 늘었죠. 리포트를 보면 VBR은 다 팔아서 빨간불이 됐죠. 빨간불이 된 건 다 이익실한 거고 1.89% 수익 나고 겨우겨우 팔았어요. XLK로 종목 교체했는데 XLK는 5%의 수익이 나고 있네요. 현재 자산은 18만 3,500불이고
그리고 캐피탈 게인 자본소득은 7,800불, 디비덴드 배당소득은 670불 해서 현재는 8,500불을 벌었고, 증액이 많이 돼서 수익률이 많이 내려갔죠. 토탈 리턴은 이제 4.58%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CAGR은 23% 정도 나와요. CAGR은 1년 온전히 투자했을 때 어떤 복리 수익률을 얘기한 거라서, 제가 TLT 같은 경우 수익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TLT 원래 20% 정도 수익 났었는데 너무 많이 늘어가지고 지금 4%로 수익이 떨어졌잖아요. 투자 금액이 많이 늘어나다 보면 평균 투자 연도가 아무래도 새로 증액한 지 한 달도 안 됐으니까 확 떨어져서 TLT의 평균 투자 연도가 0.2년밖에 안 돼요. 그래가지고 수익률이 뭐 4% 났다 이런 식으로 바뀌더라고요. CAGR은 증액을 했다고 쳐도 제가 일정 금액을 투자했을 때 연평균 수익률을 환산해서 나오니까 CAGR이 되게 보기 좋은 것 같아요. 지금 금액이 증액되는 바람에 그냥 단순하게 보이는 수익률은 4%대로 내려갔지만, 실제로 만약에 이 금액을 올해 1년 내내 투자한다면 예상 수익률이 23% 정도가 나온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면은 뭐 특별한 건 없고 많이 샀다는 거, TLT를 굉장히 많이 샀어요. 그리고 DGRW 신규 편입했고, 리턴 신스 인셉션 올해 초부터 누적 수익을 따져보면 수익률은 금액이 올라가는 바람에 떨어졌죠. 4%대 캐피탈 게인 자본소득은. 근데 수익금은 늘었어요. 7,800불. 디비den드 인컴 1년 동안 받은 거 총 배당 670불이고 수익률은 0.3%. 토탈 리턴은 올해 벌어들인 수익이죠. 투자 수익, 자본소득 플러스 배당소득 8,500불이고 4.5%로 낮아졌고, 그 다음에 종목별로 보면 TLT 소득이 원래는 20% 정도 났었는데 너무 많이 증액되는 바람에 4%대로 떨어졌고, 요새는 또 TLT 흐름이 계속 안 좋아요. XLK는 신규 편입한 지 얼마 안 됐는데 5%나 올랐고, SPHD는 아직까지도 마이너스네요. 거의 본전까지 왔죠. SPTL은 신규 편입한 장기채인데 마이너스 2%고, 여기 보면 DIA 2만불, 거의 2,500만원은 가지고 있는 거네요. DGRW는 19,000불, 그리고 SPHD 2만불, 이런 식으로 이제 2만불씩 가지고 있는 종목들도 생기게 됐고, 이건 다 단기 자금에서 나온 거죠. 그리고 TLT는 10만 1000불이나 가지고 있어요. 저번 달에 3만 5천불인가 가지고 있었는데 11만 불로 늘었네요. 포트폴리오 볼라틸러티나 베타를 보면, 베타는 아직까지도 마이너스 0.02, 그래서 채권에 가까운 수준의 베타고, TLT의 베타는 참고로 마이너스 0.4 정도 되거든요. 마켓 평균이 여기 가운데고, 번개 표시에 있을수록 변동성이 큰 종목, 침대 쪽에 있을수록 변동성이 작은 종목인데, 여기 주토피아는 제 모든 포트폴리오 합산이죠. 굉장히 변동성이 낮아서 TLT랑 붙어서 침대에 딱 붙어 있고, VNQ는 주식값 채권의 절반 정도, 60% 정도 나와요. 변동성이 여기 있고, XLK 신규 편입한 게 아무래도 기술주니까 조금 더 변동성이 높은데 VBR이나 소형주보다는 좀 낮은 것 같아요. XLK 자체가 대형주 위주로 돼 있고 배당률도 높고, 거의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가 45%인가 가지고 있는 ETF잖아요. 그래서 뭐 기술주라고 해도 변동성이 많이 크진 않죠. 그리고 히스토리컬 포트폴리오 밸류가 총 자산의 흐름을 그래픽으로 표현해 주는 건데, VNQ, VBR 종목별로 다 있죠. 이 종목별 색깔들이 합산돼서 쭉 누적이 돼서 쌓이는 거죠. 지금 자산이 보시면은 뭐 갑자기 점프를 엄청 했죠. 이걸 일단 제외해서 보면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고 있었거든요. 올해 내내. 지금 보면은 이때 적립하고 지금 조금 오르긴 했는데 1000불 정도? 그래도 뭐 많이 오르진 않았어요. 최근에 내렸다 다시 반등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거의 본전에서 크게 차이가 안 나고, 여기 제일 큰 게 TLT죠. 원래는 TLT가 36,000불, 7,000불 가지고 있다가 지금은 11만 불이나 가지고 있고, 이렇게 누르면 TLT가 없어지는데, TLT를 빼면은 주식 같은 경우 단기 자금 포트폴리오에 있는 SPHD, DIA, DGRW가 제일 큰 비중을 가지고 있고, 주식을 합산한 건 지금 7만 불 정도 가지고 있네요. 그리고 TLT는 11만 불에서 18만 불을 지금 현재 가지고 있어요. 이제 앞으로 다음 달, 다다음 달 될수록 연속된 기록이 나오겠죠. 근데 단기 자금 포트폴리오는 말 그대로 단기 자금이라 또 찾을 수도 있는 돈이라 이게 그래프가 예쁘게 되진 않을 것 같아요. 장기 자금만 가지고 해야지 예쁜 그래프가 나올 텐데, 자꾸 연속된 그래프가 아니고 단절된 그래프가 나올 것 같아서 투자 자금을 입출금 하다 보면, 어쨌든 이 일지는 그냥 리얼하게 제가 가지고 있는 ETF를 다 합산해서 항상 기록할 거거든요. 수익의 기여도죠. TLT가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지금도 반 정도 차지하고 있고, DIA나 SPH, DGRW의 수익이 많이 늘었죠. 아무래도 많으니까 양이. 뭐 모든 자산에
다 플러스를 내고 있네요. TAT 수익은 원래 24% 정도 됐는데 20% 줄었지만 수익 총액은 예전에도 5,000불 정도 수익이었던 것 같은데 조금 떨어진 수준이에요. 4,600불 정도. 이거는 제 종목별 비중이죠. TAT가 61%로 전달 대비 좀 줄어든 것 같아요. 4%인가 그랬는데, 단기자금 포트폴리오는 TAT가 60% 이상이거든요, 현재 기준으로. 아마 다음 달 단기자금에서 TAT 비중 좀 줄어들 수도 있는데, 어쨌든 현재 60% 정도 되고, 단기자금이 워낙에 양이 많다 보니까 지금 TAT가 61%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DGRW랑 SPHD, DIA가 10에서 11% 정도로 분산해서 거의 주식을 3등분 하고 있고, 나머지 장기 투자 자금 너무 작죠. 그나마 많은 게 VNQ 2,600불, XLK도 1,400불, 신규 편입치고는 좀 많이 넣었네요. 이번부터는 업데이트가 됐더라고요. 예전에 ETF가 기록이 안 나오고 일반 개별 주식은 이런 추가 분석이 나왔었는데 ETF는 분석이 아예 안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ETF도 분석이 되게 패치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 밸류에이션을 이제 알 수 있는데 PE 레이티오라고 되어 있고, PR이 제 포트폴리오가 6.7 정도인데 미국 주식 평균은 19 정도의 PR인데 제가 포트폴리오는 PR이 6.7이니까 가치주를 많이 편입한 것 같죠. 그리고 PBR도 나오는데 제 포트폴리오는 1.1밖에 안 돼요. 근데 미국 평균은 1.8이니까 아무래도 제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는 PR도 낮고 PBR도 낮네요. 시장 평균보다요.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가치주 투자랑 비슷하게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과거에 5년 동안 성장과 퍼포먼스 수익률이 13%라는데 이건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네요. 예상 1년 수익률이 13%라는 것 같은데 5년간. 그리고 ROE는 제 포트폴리오가 13%래요. 근데 마켓 평균은 9.4%라 마켓 평균보다 상회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예상 배당률도 나오더라고요. 원래 안 나왔는데 2.51% 나오는데 제가 예상 배당 기록하고 있는 숫자랑 좀 다른데 기준을 다른 사이트에서 하거든요. 그리고 배당률은 VNQ가 4.3%고 VBR, 다우지수, TLT, 부, 그 다음에 XLK를 보면 XLK 배당이 굉장히 낮게 나오네요. 그러니까 XLK가 그만큼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뜻인 것 같고, 아직까지 VNQ 리츠는 상승 여력이 더 있는 것 같아요. 나머지는 평균 정도 되는 것 같아요. TLT 조금 비싼 것 같고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제가 예상 배당을 할 때 더 리치닷컴이라는 한국 사이트를 썼었는데 그 전에는 원래 프로펠러닷컴, 그러니까 디비den드 닷컴에서 제공하던 디비den드 어시스턴트를 원래 썼었어요. 그게 프로펠러닷컴으로 바뀐 건데 이게 배당이 제대로 표시가 안 돼서 안 쓰고 더 리치닷컴 기준으로 예상 배당을 기록한 거거든요. 이제 한 종목 빼고는 다 배당이 나와요. 한 종목은 VNQI인데 그것 빼고는 배당이 나오고, 이제부터는 다시 이 사이트 기준으로 좀 옮겨볼게요. 지금 자산도 많이 늘어났고 이번에 새롭게 시작하는 상황이다 보니 예상 연배당도 이 사이트로 다시 한번 바꿔볼게요. 총자산은 83,000불, 예상 연배당 3,100불이죠. 배당률은 2.8%. 이렇게 월별 예상 배당이 나오거든요. 8월달에 남은 거 119불, 9월달에 320불 들어올 거고 10월달에 249불, 이렇게 쭉 해서 1년 합치면 3,100불이다. 그리고 8월달에 나올 배당 액수까지 날짜랑 다 나와요. 119불 나올 건데 며칠에 주냐, 25일에 주고 24일에 줄 거다, 이런 거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기가 편하고 종목 수까지 정확하게 나와서 제가 따로 다 보여드리고 있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전체 주식의 종목이나 종목 수를 다 볼 수 있고요. 배당은 얼마 나오는지, 배당률은 얼마인지 이런 거 볼 수 있어요. SPHD가 5.3%로 배당률 좀 높네요. 2020년 8월 예상 연배당은 3,174불이고 첫 매매 후 예상 연배당 1,000불을 달성하는데 506일이 걸렸고 2020년 3월 11일에 달성했거든요. 1,400불까지 100불 단위로 기록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투자금 증액되는 바람에 3,000불 한 번에 넘어버렸어요. 연배당 3,000불 달성하는데 걸린 시간은 51일밖에 안 걸려서 1,600불이 오르는데 51일밖에 안 걸린 거죠. 증액해서 그런 거라 제가 이렇게 따로 표시해 놓으려고 해요. 그리고 만약에 또 감액을 하면 감액도 했다고 표시할 것 같고, 원래는 감액하지 않고 쭉 연속하는 배당일지를 쓰고 싶었는데 현실적으로 있는 돈을 많이 불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 자산 불어나는 거 그대로 다 입력하기로 했어요. 목표 연배당은 연 10만 불이고 현재 656일이 투자한 지 지나서 3,174불을 기록하고 있고 약 3.17%를 달성을 했습니다. 18만 불이니까 2억이나 가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3%밖에 달성이 안 됐더라고요. 그러면은 100% 달성하려면 거의 33배니까 66억이 있어야
예상 연배당이 10만 불이 나오겠네요. 66억이니까 좀 멀어 보이는데 어쨌든 간에 언젠간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오늘 미국 배당일지는 투자금이 많이 바뀌면서 연속성이 좀 떨어져서 어색한 상황에서 일지를 썼지만 다음 달부터는 다시 연속적인 기록을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번 일지는 간단하게 새롭게 변경되는 점을 설명드리나 조금 내용이 길어졌는데 다음 일지부터는 다시 심플하게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